됐을 때 좋게 살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덕이 쌓여서 사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이 사람은 안 된 사람은 이걸 잘 이겨내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계속 돌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는 균일하게 준다니까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기회를 3번 정도 만난다고 하는 게 누구한테는 온다고 하는 게 이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와. 근데 더 끼워서 알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고 나쁜 운이라는 게 나쁘다는 게 뭐 돈을 덜 벌어서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달아지고 하는 거 다. 그러니까 봐봐. 평생 살면서 봐봐. 되게 무서워. 아 이거를 놓쳤다. 여기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명리학의 왜곡 중에 이 돈에 대해서 관점을 지금 편재 정제를 나누지 않은 걸 다시 나눠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묵인한 거를 잡아줘야 돼. 사람들이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거를 추구해야 돼.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기를 쳐서 버는 거를 나쁘다고 말을 지적을 해주는 시대가 됐어 지금. 응? 우리는 돈 옛날부터 정승같이 아니 개같이보다 정승같이 그런 말 잘못된 거래요 다. 물질에 만능주의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배고픈 시절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괴물이 돼 괴물. 봐봐요. 우리가 이 봐봐요. 이 이론하고 구운까지 뭐를 결국엔 나눈 건 줄 알아요? 결국에는 뭘 나눴어요? 이룬, 이운, 삼은, 사운. 자축인묘, 진사오미 뭘 나눈 거예요? 시기와 때가 하는 게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 전반을 다 돈만 목적으로 해서 돈을 위주로 해서 인생이 설계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당해요? 아니요. 어떨 때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말 좀 던져봐. 만약에 돈만을 목적으로 해서 인생이 설계됐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돈만 벌어서 나중에 죽을 때까지 된 사람들 허무하대요 자기네. 그 봐봐요. 병든 거예요. 그거. 그쵸. 아픈 거라고요.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가 돌아가는 거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의 교육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자라나면 내가 일을 하고 하다가 어떨 때는 열정페이를 줄 인생이 꼭 그럴 때가 와요. 내가 일한 거에 대가를 못 받는 때가 20대예요. 보통 멋 모를 때 사회에만 나가면 나는 100을 주는데 거기 월급 조금밖에 안 주죠. 경험 없다고. 그러면 그 열정페이를 어디 가는 게 아니야. 그거를 뿌려놔야 내가 나중에 거두는 게 와요. 열정페이 안 하는 사람들 못 받아. 그러면 그때 돈을 못 본 게 아니라니까 다른 모습으로 돈을 벌어놓은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돈만 목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파는 완전히 병도 이런 중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인생이 희노애락 왜 들어가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어떨 때는 또 누가 죽음을 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뭐 많이 이 감정들을 겪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명리학의 원리는 희노애락을 넣지는 않았어. 이 해석할 때 운을 해석할 때.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육친이라고 하는 해석을 통해서 심리를 알 수 있고 운을 이렇게 마음을 읽어내고 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희노애락은 우리 칠정이야. 성리학에 저기 들어가 있어. 이황 선생님이 칠정을 많이 다루셨죠. 이런 거 안에 인생은 다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중점이 달라야 된다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눈을 우리나라가 돈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잖아.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돈만 빨리 알면 걔도 인간미가 없는 애야. 애가 너무 그러면 그거 아닌 거야. 애는 애다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왜 그래. 돈을 아는 나이는 어느 정도 자라서 사회인이 되고 했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런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이 썩어질 이 세대의 구습을 쫓지 말라고 한 말이 성경책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따라가야지 네. 뭔지도 모르고 이 시대가 그렇다고 그거를 네. 따라가면은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썩어진다라는 거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이 버려질 거를 쫓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명리학을 풀어봐봐. 얼마나 정말 여기에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다 운이 달라서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응?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냐면은 나 뭘 봤냐면 하여튼 그거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요. 서울대 교수님 나와가지고 일본의 뭐 경제 뭐 했던 분인가 봐. 봤어? 그런데 일본의 그 하락이 그 노세의 하락이 우리나라도 그럴 거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응? 거기에서 지금 얘기를 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오늘 이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는 게 필요해. 시각이 사람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만을 보고 불안해하고 네. 뭔가 염려를 느끼고 하는 거거든. 이 전체를 알면 불안감이 없어져요. 그 알미 주는 힘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봐.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구에 사는데 왜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번에 말했어요.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시각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정말 뭔가 그 새로운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 지구의 이 부분만을 보는 거예요. 부분만을. 그럼 생각이 커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밖으로 싸움만 하고 산다니까. 내 거 뺏길까봐 뭐 할까봐. 이 지구에 나가서 여기를 보면 싸우는 게 다 보이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밖이야, 우주야, 여기 지구야. 내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 다 싸우고 있어. 정말 중요한 거는 봐봐. 아니 정말 중요한 보물이 여기 있어. 얘는 지금 여기가 이게 자기가 있는 곳이 여기라 여기서 맨날 밖으로 싸움하고 있는 거야.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는 모습처럼 누가 시비를 했든 어쨌든. 응? 정말 보면 이렇게 해서 뒤로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있는데 그리고 지금 다 아파해. 지구가 막 뻘겋고 다 아파해. 그럼 이거 치료하는 게 더 목적인데 이러고 있어.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나가서 이걸 보기 위해서 지구 밖으로 나가보는 거지. 우리는 이 나가는 거 과정 안에 만약에 뭔가 없는 게 없다 하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얻는 거는 어마어마한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이게 바로 가능성. 우리 사람 만나면 가능성 있는 사람하고 가능성 없는 사람하고 어떻게 느껴요? 자, 가능성 있는 사람 만나면 일단 어때요? 희망이 있어요. 그거는 말하는 게 희망. 달라요. 내가 배우는 게 많겠지. 희망을 느껴. 벌써 봐. 가능성이란 뜻이 뭔지 알아요? 가능성이 가능성이 뭐예요? 가능성 희망 뭐? 미치는 거 가능성이다. 이룰 수 있는 거가 있는 거. 그러니까 희망 내지 목표 내지 성취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거가 있는 거. 이게 가능성이야.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가능성의 가짜가 뭔지 알아요? 자, 그러면은 가능성이라는 게 나쁜 것도 있는 가능성 있는 인간 있을 수 있지. 좋은 거 있을 수 있는. 어딘가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를가야, 오를가. 아, 우리가 가능성을 말할 때에는 좋은 거를 말할 때만 가능성으로 하고 말해야 돼. 좋지 않은 거는 불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가능성이라는 거는 좋은 뜻 했을 때 가능성이고 이 가능성이라는 거는 이 우주 밖으로 나갔을 때 우주를 보는 거 이 과정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움직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 가능성이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명리학도 나쁘게 말하는 거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오를까라고 했잖아. 가능성을 주는 학문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 다 말로만 그냥 말로만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봤을 때 어저께 봤나 오늘 새벽에 봤나 보면서 아 전체적으로 보는 걸 다시 한번 또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야. 부분적으로 볼 때는 절대 안 보여. 불안함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 모르니까.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그게 다리 코끼리인지 진짜 뭐 외계인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나가서 전체를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 그 운은 그렇다니까. 운 20년은 이거를 해야만 다시 새롭게 성장하는 걸 뭔가를 얻는다니까. 성숙해서 마무리가 돼야. 다시 리턴인데 갈 때 모습은 다르게 간다는 거지. 다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 영감을 얻는 사람들이 다 이러면서 자기 걸 찾아가요. 결국엔 매일 다른 메일이 펼쳐지고 매일 다른 거라니까. 그걸 똑같게 여기면 그것만큼 불쌍한 것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와. 계속 학자들이 일본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근데 아니야. 20년 넘게 10년 넘게.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간다는 거지. 참 그 그렇지. 얘기가 핵심이었어.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비관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부정적이고. 그 똑같잖아. 맥이 지금 내가 좋은 걸 보고 좋게 생각하고 그런 거 맨날 끌어들이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 똑같다니까. 근데 비관론이 사회를 지배하잖아. 그건 벌써 가능성이 없는 거야. 불가능성이야. 똑같아. 성장할 게 없잖아. 똑같을 거니까 일본. 그리고 고전역학도 그 사고방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손나라를 왜 따라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뭐 네, 아니, 뭐 20년 전부터 20 들었어도 년 저는 늘 그 말에 전부터 뭐 왜 비슷하게 애들 됐지. 왜 애들 저희가 더 우리보다 발전하고 하다가 그걸 답습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모방하면서 큰 거야. 그렇죠. 그건 그동안은. 근데 근데 지금은 아니니까. 이미 이제 이미 뭐 너무 수고 다른 거. 일단은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폐쇄적인 사회에 그 분위기가 나는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 변화하지 않으려고 했고 계속 그 상태로. 그게 지금은 아예 자포자기했대. 네, 지금 국민들 자체가 너무너무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지배적이라는 거야. 일본이. 일본 국민들이. 그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봐봐. 상황이 비관적일지라도 비관론을 말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관을 그렇죠. 자꾸 확대 해석해서 말하는 거는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요. 비관적일 때도 희망을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에너지가 그나마 유지가 되다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회가 비관론으로 뒤덮여지면 그 사회 끝났다니까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가려보라는 거예요. 비관적인 사람 거 보지 마. 그게 나한테 자극된다고? 뭐 필요한 말을 준다고? 미쳤어. 아주 구렁텅이로 지가 지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보면. 이거 그러면 에너지가 죽어요. 맨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몰라. 중독이랑 똑같아. 중독이 한 번, 두 번에 모르는데 똑같아 그것도. 그런 자극이 와야 난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를 중독 들어가는 거지. 부정적인 얘기 들어서 지금 좋을 게 뭐가 있어. 기가 팍 꺾여 벌써.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 만나잖아. 내 좋았던 기운이 다 꺾여버려. 그래서 싫은 거야. 네,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혹시 누군가에게 그랬다면 완전히 회개해. 네, 회개하는 삶으로 이제 살아야죠. 회개해. 그러면 그게 씻어지는 거야. 네,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고, 그 회개를 느껴야만 사람은, 회개라는 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해서 돌이킨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회개라는 건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뜻이야. 정확하게. 기독교에서 회개는. 네. 죄에서 돌이킨다. 그러면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야. 회개의 절차를 거쳐야만 바꿀 수가 있어. 인지했다는 거거든. 잘못된 거거든. 그런데 그걸 고백하면 더 확실해지는 거야. 난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그러면은 이 24년 이 중독이 있었던 그 사람, 이게 다시
다시 그 중독이 되는 게 많대. 그거를 관리해 주는 게 취약하대 지금. 다시 벗어났다가도 그러니까 그만큼 뇌가 원한다 했잖아. 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메꿔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이게 환골탈태라는 거는 이 회개를 통해서 오거든. 죄라는 거에 있어서 완전히 그 죄 처절하게 나를 보고 인정을 할 때 내가 돌아설 수 있거든. 근데 와서도 유혹이 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 우리가 암이 완치가 됐다라고 하는 기간이 5년이잖아. 이런 것도 똑같다고.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어? 똑같아. 그러니까 원리는 인생은 다 똑같아. 우리가 인생의 주기 12 이거 12달 만나지. 그럴 때 3개월마다 전환점이 오지. 이것도 똑같아.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게 그 전환점의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참아서 3개월이 아니야. 우주가 이렇게 준다고 기회를. 잘 참고 있으면 그때 전환을 딱 맞이할 때 누군가를 도움받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더 좋은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내가 여기서 딱 빠져나가서 여기로 가는 걸 말해. 응? 이 인생을 이런 거에 관점을 두면 두렵지가 않아. 그리고 정말 써야 되는 에너지에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꾸 쾌락적으로, 너무 즐거운 쪽으로, 너무 만족적으로 이렇게 가면 이런 거를 맛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난다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거. 우리가 야, 오늘 왜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니까 인간이 아니 본인들은 그 쾌락으로 너무 쾌락을 봐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봐봐. 고등하다고 하는 게 뭐야? 고등하다. 생각하는 거죠. 자, 찾아봐. 고등하다 뜻이 정확히 뭔가. 자, 인간은 고등해. 무슨 정도 따위가 높다. 그래. 그니까요. 자, 인간은 최고 높으니까. 자, 인간은 고등해야 돼. 재미되는 게 생각하기 때문인 건데. 인간은 고등하다. 다시. 인간은 고등. 누가 설마 고등어로 듣는 건 아니고. 고등 동물이다. 고등 어, 수준이나 뭐 따위가 높다 그래. 생각하는 수준, 행동하는 수준이 높은 거를 고등하다고 해. 그리고 고등한 게 맨날 쾌락만 쫓으면 고등해지냐고. 아니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삶이라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고등하는 것도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예요. 네. 동물과 다른. 네, 그죠, 그죠. 고등하고. 네. 맨날 수준 낮은 생각, 그거는 정말 인간답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죠. 인간만이 고등하다고. 이 동물 DNA 중에. 네, 맞아요. 저는 이걸 추구하는 것 같아요.